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올릭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토요일에 타로카드 그 첫 시간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돌아오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갑자기 타로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게 됐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타로 카드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한 게 2001년이었으니까 벌써 한 18년 정도가 됐네요. 그러니까는 좀 긴 시간 동안 아무래도 공부를 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열심히 막 파고 들어서 막 공부를 하고 이랬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타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로 카드라는 게 저의 일상 속에 그냥 항상 친구처럼 이렇게 존재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요즘 들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타로 카드를 다시 처음 시작할 때 설렘 같은 거를 기억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타로 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타로 카드를 공부하는 그런 여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타로 카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타로 카드가 좀 약간 정말 뭐 재미있게 나의 인생에 녹아들 수 있는지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그러면서 당연히 이거는 저의 티로그이기 때문에 이 타로 카드 그 캐릭터들과 어울리는 차를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 해요. 뭐 꼭 반드시 뭐 타로 카드 그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런 상황이라든가 의미 같은 데 어울리는 그런 차?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제가 마시고 있는 차는요. 무이암차 중에서도 대홍포라는 차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무이암차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무이암차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심신 안정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이암차를 마시면은 실제로 좀 약간 이렇게 막 들떴던 마음이라든지 혹은 막 이렇게 막 불안한 그런 기분이 들 때라든가 그런 좀 약간 기분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럴 때 무이암차를 마시면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좀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는 딱 그 무이암차의 독특한 아몬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과 이렇게 그 불의 맛, 그 암차 같은 경우 좀 불을 많이 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불의 맛을 딱 느끼면 좀 좋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음식 같은 건 사실 불맛 보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업되는 게 있다면 차 같은 경우 제 무이 암차 같은 경우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본다는 것도 사실 내 마음이 좀 심란하거나 혹은 그런 때 많이 타로 카드를 좀 찾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 카드를 본다는 것도 심신 안정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에 그게 많이 일치될 것 같아서 무이 암차를 골라서 마셔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타로 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카드 세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78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장의 메이저 카드, 그리고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이저 카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둘의 힘의 균형이 좀 달라요. 힘의 균형이 다른데, 메이저 카드는 굉장히 좀 강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카드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름, 숫자, 그리고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들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컵하고, 보시면 컵이 있죠. 컵이 보이는 거랑, 그 다음에 칼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막대기가 보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별 동그란 거, 펜타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는 이렇게 4가지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카드마다 이제 숫자랑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 카드의 경우에 뭐를 떠올리시면 되게 쉬우시냐면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트럼프 카드를 떠올리시면 되게 편해요. 거기도 보면 4가지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숫자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사, 그리고 왕작, 여왕, 왕 이렇게 해서 4가지 계층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카드에는 이제 3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트럼프에는 다만 그 중에서도 0번이 있어요. 메이저 카드 중에 0번이 풀이에요, 풀. 바보인데, 그 풀이 조커가 되어서 반영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요.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가지고 카드점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가 사실은 이 타로 카드에서 약간 비롯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역사가 깊거든요, 이 타로 카드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옛날부터 유럽에 있는 집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점치는 카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기원은 약간 이집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내려온 그러한 전통이 있는 어떠한 카드고, 그리고 이 카드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각계 카드마다. 그래서 그 카드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속에 들어간 어떠한 심벌들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혹은 전설, 그리고 숫자에 관련된 수비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다양한 좀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연금술 이런 거 같이 막 포함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심볼들 이 속에 다 들어 있고요. 이 카드 속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 카드 속에 들어있는 심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타로 카드는 어떤 거였냐면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호기심에 이 타로 카드를 처음에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순수한 이유였어요. 대체 나는 언제 애인이 생기나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요? 이런 거 같은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 타로 카드를 하면 내가 쪽팔리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를 내가 직접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약간 허황된 그러한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세월이 더해지고 제가 이렇게 타로 카드를 계속 리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게 된 건 뭐였냐면 이 타로는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독심술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10%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무의식이라는 건데, 잠재된 무의식이라는 건데,
그거의 어느 정도의 일부분을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읽어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사실은 왜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무의식 속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또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걸 텐데, 그 결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거를 카드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은, 그걸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나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같은 게 막, 타로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타로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의 마음에는 이러한 의도도 있는데 너는 이거를 억압하고 있어. 라든가 뭐 혹은 너도 사실은 몰랐지만 너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봐.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타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따금씩 친한 사람들이, 지인들이 저한테 이제 타로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질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네,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 얘기 좀 물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타로는 본인 당사자, 그러니까 자기 그 타로 카드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비치고자 하는 사람, 의뢰인의 마음만 볼 수 있는 거지 그 남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타로 카드를 할 때, 리딩을 할 때 뭐 이렇게 원격으로 한다거나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믿는 게 뭐냐면, 타로 카드와 그 타로 카드를 읽히고자 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있어야만 제가 리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로 얘기를 해서 나 타로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는 정말로 자기와 타로를 통해서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항상 타로를 대해왔고, 앞으로도 쭉 저는 그렇게 타로를 대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타로를 읽는다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뭐랄까 뭐 이렇게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혹은 감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타로는 정말 누구든 타로를 리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냥 그런 걸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뿐이지, 막 제가 무슨 신이 들렸다던가 뭐 그런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뭐를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인다든가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누구든 타로는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타로를 통해서 나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마음에 좀 더 깊은 그런 곳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훨씬 더 재미있는,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또 이렇게 끝내면 심심하니까 제가 하나의 팁을 전수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그 왜 토종빌겨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운세, 올해의 운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타로 카드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한 해의 운세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한 해가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그
그 해의 연도수를 적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고 그 다음에 생일 있잖아요. 그 본인의 생일. 저 같은 경우는 7월 16일이니까 7월 16일 이렇게 해서 적으면 그다음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 2, 2가 올라가서 4죠. 4, 2, 0, 4,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숫자들 있죠. 2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2를 하면 8이 되겠죠? 이 8이 올해 저의 운세를, 그러니까 이 올해가 어떠한 기운을 저에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를 에 맞는 메이저 카드를 찾으시면 돼요. 메이저 카드면 8이면은 볼까요? 바로 나왔네요. 8이면은 요거예요, 요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데스가 저의 2019년의 카드가 되는 셈인데 2019년의 카드인데 오씨 무섭네요. 데스라고 하면. 그런데 데스라는 게 사실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스라는 거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 데스의 차례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막 누워있고 죽어있고 막 해골이 막 오고 있고 막 말 눈도 시뻘겋고 막 그런데요. 이게 어떤 카드냐면 죽음 그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저의 인생 사이클을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여태까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제가 정말 여태까지 아주 찌질하고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왔다면 드디어 그 사이클은 종료되고 데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뭐 정말 뭐보다 해석이라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마음이 좋은 게 데스 카드이지만 저의 올해의 기운을 지배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지내온 어떠한 암울했던 시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그런 것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지금 데스 카드가 나온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연도를 하시고 생일을 적으시면 월, 일, 생일 적으시고 이 숫자대로 더하신 다음에 이 각 숫자를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그 해의 어떠한 운, 그 해 전반적인 기운을 의미하는 카드고 저는 8이라서 데스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숫자가 이걸 다 더한 숫자가 22가 나왔어요. 22가 나왔어. 근데 메이저 카드는 21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와 2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이 나왔다. 그러면 2와 3을 더해서 5가 그 해의 어떠한 기운을 지배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사실 이거는 반드시 타로 카드 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인터넷에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 몇 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검색에 걸릴 거예요.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기운이 여러분들의 한 해를 책임지고 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8 데스 카드 어떠한 하나의 그 모든 사이클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카드가 저의 2019년 카드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네, 기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의 첫 시간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계 그런 메이저 카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